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여러분들 일순환 다 끝나고 이제 14일부터 이제 매년 하는 그 진도를 모의고사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일순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서 정리하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고 해서 실력을 닦아서 이제 본시험 대비를 하는데 하여튼 매년 보면은 진도열 모의고사가 어떤 여러분들 그 수단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구애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그걸 좀 저기 하거든요. 성적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진도 범위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좀 빠짐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성적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좀 틀린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을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에다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단권화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보면 이제 성적이 뭐 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막 일희 일비하고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그래서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했다 그러면 빠진 부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민법 12회 민수법 7회면 12회 동안 민법을 빠짐없이 다 정리하고 민소법 빠짐없이 정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끝나면 한 11월 되거든요. 그럼 11월 되면 11월, 12월 또 해가지고 한 2회 독 정도 해서 마지막 날 이제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 그죠?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좀 주안을 두고요. 이렇게 진도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너무 처음에 성적에 일희 일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맨날 사법시험 볼 때부터 보면은 좀 찍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뭐 몇 페이지다 그러면은 그것도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그래서 성적은 잘 나오겠죠. 뭐 50점 만점이면 막 한 30점, 40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난 잘했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성적 좋은 게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5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책을 통독을 해서 빠짐없이 공부를 하면 한 25점에서 30점 한 25점 내외 이 정도 맞는 게 좋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그 성적을 유지하면은 본시험 가서도 훨씬 그게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50점 만점에 막 40점 넘게 맞았다. 이건 의심해봐야 돼. 이건 찍어서 했거나 그냥 딱 그 문제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항상 많이 떨어진 걸 제가 많이 봐왔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도록 알았죠? 이번 진도열 모의고사는 이제 내 정리를 하는 기회지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뭐 지금 먼저 이용배 강사님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좀 강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제 강의만 일단 그 계획서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거기 오전에 하기로 하고 맨 밑에 강의 특징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매년 그 진도열 모의고사 그거에서 이제 본시험 보면은 뭐 어느 강사나 다 그렇겠지만 거의 빠짐없이 다 적중을 해요. 8, 90%는 거기서 안 빠지는 게 빠짐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 문제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8, 90% 정도는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충실하게 잘해서 나중에 그 교재만 가지고 한번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구성은 선택형 거기서 20문 정도에서 30분 걸쳐서요. 해가지고 주로 이제 지금 사시가 없어졌지만 기존에 사시 누적된 기출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른 국가시험하고 그다음에 최신 올해 이제 7월까지 나온 판례들을 해가지고 엄선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사례형도 마찬가지예요. 사례형도 민법 민사소송법 이제 다른 국가 시험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거의 그거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면은 거의 본시험에서 거기 빠짐없이 적중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그 문제라는 걸 좀 잘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2페이지에서 이제 사례형 대비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면 알겠지만은 그 실전 답안 양식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실전 답안지 형태로 해가지고 해설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먼저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디냐면은 저 뒤에
거기 몇 페이지 넘어가면 사례형 제5회 뭐 가지고 단축 답안 예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시험이 10점짜리 15점, 그죠? 그다음에 20점, 25, 30, 35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시험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답안지가요, 여러분들 그 133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양쪽 저기 하면 그거를 10점으로 하면 약 13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점은 13줄, 뭐 20점은 24, 5줄, 그다음에 30점은 36, 7줄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10점은 13줄, 20점이면 거기 구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20점이면 24줄, 30점이면 36줄, 다음 페이지 보면 10점짜리는 한 13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까지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맨 뒤에 보면요. 그 올해 기출 문제요. 올해 사례 기출 문제 해가지고 이제 올해 기출 문제를 그런 식으로요.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는 답안지 20점, 15점, 10점 다 해서 맞추면 딱 거기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거의 맞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10점짜리인데 5줄 쓰는 사람이 있고 10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점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10점, 20점 그 배점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충실하게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연습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해 사례형 단축대반 예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형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역대 보면은 쉬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쉬운 그냥 단순히 판례만 달랑 써라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사례풀이 구조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마다 같이 시험 보가지고 완성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는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다시 2페이지로 오면 그 사례형 대비해서 또 하나는 작년부터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6페이지쯤 가면요. 여기 강의 계획서 6페이지 가면은 그 사례풀이 구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전 답안 쓰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사례풀이 구조하고 또 기록형도 이런 풀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6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만약 그 채권자 대위 시험이 나왔다. 그럼 거기 요건, 항변, 재항변을 해서 이렇게 딱 구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 그죠? 그냥 반면이든지 한 면에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매 시험마다. 그러면은 작년에도 보면 그것만 가지고 많이들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면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마지막에도 모든 문제들을 요것만 봐도 주장 항변, 재항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지 현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여유면 그렇게 하고 요게 되면은 기록형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건 검토가 원고의 청구고 항변이 예상되는 주장이고 재항변이 반박 이렇게 해서 목차만 바꾸면 기록형이랑 호환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하나 공부하면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해설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전 답안으로 답안 형식이 나갈 거고, 요 사례풀이 구조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 쓰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짧게 암기할 수 있는 자료, 그죠? 그렇게 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시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설명을 그렇게 쭉 했고요. 사례형 대비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선택형도 보면은 지금 선택형 여러분들 처음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매년 기출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개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이론 문제들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지문 나열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준 사례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준 사례형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3, 40%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론 문제는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아요. 좀 공부하면 판례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잘하는데 거의 준사례형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이렇게 틀리고 그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사례형을 많이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그래서 한 거기 세 번째처럼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론 문제로 한 70%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푸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출 문제도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기회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들을 선택형에서 사례로 내요. 그래가지고 지문 한 3, 4개 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틀리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 문제 우리가 그 범위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는 사례도 보겠지만
이 선택형에서도 사례 문제로 한 5개 정도, 5-6개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작하시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택형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제는 지금 위에서 설명했지만 거기서 뭐 하여튼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두 번째 줄 보는 것처럼 가장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엄선해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에 뭐 사법연수원 문제, 뭐 사법시험 각종 국가 시험을 다 참작해서 하여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출제해왔고 거기서 많이 적중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좀 그렇게 했는데요. 민법과 민사법 분리 출제인데, 저는 1회 때부터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다 혼합돼서 냈었거든요. 민법, 민사소법.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둘 다 못하더라고요. 민법도 다 빵꾸 내고 민사법도 다 빵꾸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법, 민사소법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여러분 민법 할 때 민법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법 할 때는 민사소법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 경향도 1회, 2회, 3회 때는 거의 막 혼합돼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혼합돼서 나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소법 이 사례 출제 경향이 조금 약화돼가지고 지금은 전형적으로 민법 민사도 결합되는 뭐 채권자 대위나 채권자 취소 그런 것들은 같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진모 강의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정리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법 정리 따로 하고 민소법 따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자기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진모를 잘못하면요 빵꾸 뻥뻥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시험 성적에 쫓다 보면은 그날 그 진도 못 쫓아가는 부분은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와서 채점 매고 복습하면 어느덧 저녁 되고 그죠? 그럼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빵꾸 낸 걸 못 메꾸고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여튼 목적은 여러분들 알죠? 그래 빵꾸 내면 안 돼요. 빵꾸 안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분리됐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별표 친 부분이요. 그 시험 보고 나서 강평 시간 그 최고 답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여러분들도 쓴 걸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자기만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자기만의 강점 있으면 좀 살리고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모의 시험 끝나면 근데 그 작년부터 했는데 사례 문제 해설하고 실전 답안, 사리풀이 그거만 묶어가지고요 하나의 책으로 출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수강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발부해줄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강평 시간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출 문제하고요. 제가 작년에 하고 뭐 매년 출제했던 문제를 비교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례 문제는 1문 100점짜리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보는 거. 그래서 우리 보통 그 본시험에서 2문이죠. 2문이 민법으로만 100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올해 거를 실어봤어요. 왼쪽 편에 저기 다음 페이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냈던 그 저기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실전 본시험처럼 거의 비슷하게 보통 2문이 5-6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배점은 10점, 20점, 30점, 30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그거와 최대한 유사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본시험 실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할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짧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사례풀이 구조하고 이제 모범 답안 한번 쭉 봤고요. 제가 나머지는 이제 진도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저기 소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까 말한 대로요. 하여튼 최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정리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정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난 이렇게 써야지. 이 선택형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맞춰야지. 이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내년 본시험에는 만반의 준비가 돼서 여기 계신 분 전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안 하시겠죠? 질문하시고. 예,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갑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앞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도별 모의고사 전반적인 방향하고 또 어떻게 뭐 예복습해야 되는지 또 이 해설지 어떻게 나가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승수 변호사님하고는 한 20년 지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림동에서 같이 강의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해설지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강의 계획서 잠깐 한번 쭉 보시면 제일 뒷편에 그 해설지, 상세 해설지 답안하고 그다음에 실전 답안 그리고 요약된 뭐 사례 구조 내용들 나오는 것들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짧게 제 진도별 모의고사의 특징 한두 개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강의 계획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어떻게 예복습하고 마무리 막판 정리까지 해야 되는지를 물론 우리 개강하면 잠깐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합격생 한 분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진도별 모의고사를 착실하게 잘 따라가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또 합격하신 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또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 대동소이한데 제가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선택형이 한 5문제가 더 많네요. 그래서 이 작년에 비해서 우리 학원 진도별 모의고사 회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월 법전형 모의고사 이후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10월 법전형 모의고사 전까지 좀 끝내달라. 그래서 그 뒤에 혼자서 좀 재복습하는 시간들을 좀 여유 있게 가져달라는 학생들 요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요번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되는데 대신 보니까 제가 작년에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 2회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25문제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차는 짧아졌는데 선택형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로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으로. 뭐 진모 가지고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판 정리하겠다. 이거는 저는 비추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전반기 때 나름대로 정리하셨던 그 책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진모 예복습할 때도 그 책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책으로 즉 막판까지 가져갈 책으로 계속 재반복 4회도 5회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해설지 쓸 때도 밑에 옆에다가 제 기본서 맥에 그 방주 번호를 따로 다 붙여뒀거든요. 그래서 예복습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예복습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연습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해설지 따로 달았고 그 다음에 기출 표시도 다 따로 해두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강약 조절 바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보면 무엇보다 문제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특히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잘 선정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는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신 특히 저희 학원에 계신 분들은 다들 10여 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년째 우리 민법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적중률에 있어서는 다른 학원 강사님들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믿고 맡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따로 우리 채점위원을 따로 모셔가지고 좀 정밀청삽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저랑 개별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장단점들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부분 장점은 좀 살리고 단점들을 빨리 커버할 수 있을까를 저랑 1대1로 면담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서 저랑 1대1로 4월달, 5월달에 면담하신 분들의 면담 자료가 다 제가 지금 따로 배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한 4, 5개월 뒤에 다시 집무할 때 어떤 향상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형태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좀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계획서 3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그 개별 답안지 클리닉 그리고 종강 후에도 스터디 조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힘들어 가지고 무료로 따로 재복습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진도별 모의고사의 활용법 해가지고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1, 2기들이나 3, 4기들은 이런 형태의 진모를 활용했는데 뭐냐면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공부들을 못하거나 안 했죠. 특히 1, 2기들은 더더욱 그랬는데 그래서 한 3, 4개월 정확하게는 한 5, 6개월 쉬다가 한 8월 달부터 어디에 들어와? 진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1, 2기들은 좀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시험은 이제 코앞에 돌아오고 하니까 기존의 학원 수업을 안 듣다가 이제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진도별 모의고사 때부터 그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실전 연습하는데 실전 연습이 되려면 말 그대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존에 읽었던 그 판례가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실전 연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한 채로 진모로 바로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문제가 잘 풀릴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정리는 안 되고 뭐 위주로만 가는 거죠. 진도별 모의고사만 달달 외워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커트라인은 점점 올라가고 이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꾸 떨어지거나 점수가 역주행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진도별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 제대로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모를 출발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다 갔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제 시간이 다 간 거니까 지나간 거는 여러분 일단 둘째 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예습과 복습 비율을 4대 2나 한 3대 2 정도로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가 기본서가 됐든 암기장이 됐든 여러분이 막판까지 가져갈 그 책으로 예습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텍스트를 읽었는데 그 읽은 텍스트 판례가 실제로 사례형과 선택형으로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그 판례가 이런 법리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예습이 4가 되고 복습이 2가 되거나 예습이 3이 되고 복습이 2가 되는 정도. 거기도 적어 두었지만 실제로 그 진모 완주율이 70%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강의실 꽉꽉 차는데 끝날 때쯤 되면 진도별 모의고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다고. 이거는 사법시험 20년 전부터 똑같았어요. 사법시험 할 때 한 1000여 명 막 들어오거든. 그러다가 막판에 끝날 때쯤 되면 6, 700명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주율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70%도 채 제대 안 돼. 그 이유는 완주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게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습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험 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고 했는데 성적이 계속해서 뭐야? 중하위권이야. 그 반에서. 매일매일 성적이 공지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진모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모 문제집 들고 집에 가서 진모 중심으로 이게 찍어서 그 부분만 밑줄 긋고 외우고 이게 그것만 달달달달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글쎄요, 합격률이 70% 이상 될 때는 어떻게 뭐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시즌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는 빨리 지금부터 어느 책으로 끝까지 가야 될지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암기장이 됐든 뭐 기본서가 됐든 그건 둘째 치고 끝까지 이걸로 내가 진모할 때 예습하고 진모할 때 복습하고 그리고 진모 끝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3회독 할 수 있는 그 책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예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여기 나오는 해설지 상세 해설지를 제가 일부러 옆에다가 제 기본서 매개 방주번호를 따로 체크해 둔 이유가 따로 해설지에다가 체크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존에 전반기 때 봤던 그 책에다가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복습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거기 진모 활용법을 좀 집에 가셔서 상세하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진모 활용법의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진도별 모의고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첫 번째로는 막판까지 가져갈 책으로 진모 기간 예습하고 또 복습하라.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1순환 기간 중에 봤던 그 책, 즉 전반기 때, 상반기 때 정리해둔 그 책으로 진모 기간 예습하고 또 복습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단락에 복습보다는 예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진도별 모의고사에 결석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 사실 8시에 여러분이 진도별 모의고사 시험 시작하는데 이 시간대도 이게 녹록하지 않는 시간이긴 하지만 거듭 얘기 드리지만 예습이 안 되면 이 진모
시험장 들어오기 싫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포기하게 되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계획표를 잘 짜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반드시 재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해마다 재복습 스터디를 해보면 분명히 2달 전에 본 진도별 모의고사인데 똑같은 문제를 다시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만 더 복습하시면 완전히 자기 걸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다시 재복습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한 번 풀어본 문제를 다시 2번 풀어보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이 박승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예 상세 해설지와 별도로 실전 답안 해설지를 사령 같은 경우에 따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아예 강평할 때도 그걸로 강평해요. 이 상세 해설지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잘 모르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용도로 하고, 처음부터 실전 답안지로 바로 복습하고 그 다음 볼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따로 정지문으로 따로 냅니다. 뒤에. 우리 2.5 순환 재복습 스터디 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지문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게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강의 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가 9월 3일 날 끝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매주 주말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다시 재복습하고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강평하는 형태. 그러면 결국 2-3번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상반기 때 1, 2회도 겠죠? 그 책으로. 그 다음에 진모할 때 또 그 책으로 1, 2회도 가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월 달 법전역 끝나고 나서 또 그 책으로 또 1, 2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우리가 지금 정해진 이 책으로 4회도 5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여기에다 포인트를 맞추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각 과목별 기본서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기본서 말고 암기장이나 따로 뭐 객관식 문제집이나 주관식 사례집으로 난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다라고 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책으로 그냥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판례 법리들을 소화하고 단권화 시켜놓고 이걸 똑같은 책으로 우리가 1년 동안 4회독에서 5회독만 되면 틀릴 리가 없어요. 아까 박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학원에 계신 이 선생님들의 진모 적중률이 80%에서 90% 사이예요. 그럼 8, 90%면 우리 시험 수석하고도 남잖아. 근데 왜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풀었던 문제인데 그 풀었던 그 판례가 이 판례인지 살짝 바꿔서 나오니까 또 틀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지 말고 기출 판례 법리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참고로 올해 7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 선택형 민법이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거의 2문제당 1문제꼴로 사례 문제로 나왔거든요. 제 진도별 모의고사도 거의 그렇습니다. 선택형 문제가 2문제 1문제꼴로 거의 사례형이야. 진모할 때 되게 버겁고 어려워요. 근데 절대로 사례형은 지역적인 판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 판례만 물어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아는 판례라고. 그래서 올해 변호사 시험 7회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암기장에 95% 다 나왔어요. 제 암기장에서. 예전에 사례형으로 많이 안 나오는 지문들이 많을 때는 암기장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도 많지만은 실제로 사례형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중요 판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변호사 시험 100점 맞아야 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소화하는 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 줄여진 양을 1년 동안 4회독, 5회독 재반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선택하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저희 학원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이 10년 이상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진모를 내야지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이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치를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완주만 해내시면 됩니다. 완주만. 그래서 아까 벽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성적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책 보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점수가 정확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예복습하고 제대로 완주하고 끝까지 재반복했느냐. 그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선택하고 나서 그 강의 계획서를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